자, 이제 이론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높임법과 관련된 문법인데요. 높임법은 크게 세 가지, 주체, 상대, 객체 높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잘 따져보시면 첫 번째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제안해서 주었습니다. 주체 높임은 어미, 시가 쓰인다. 이때 우리가 주체라는 것은 원래 깨서 시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뭐 하신다, 오신다, 보신다, 들으신다 이런 이제 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붙은 거죠. 먹다에 먹으시다처럼 시 또는 의시가 붙게 되는 것이고요. 가다에 가시다 이렇게 여기에 붙게 된 건데, 자, 반면 이제 어떤 특정 단어들은 계시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계시다는 시를 분리하여 쓸 수 없는 특정 어휘의 주체 높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주체 높임은 깨서 시처럼 서너 말어미 시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특정 어휘에서의 높임, 즉 있다를 높여서 있으시다라고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어떤 단어를 만든 거고요. 이때 우리가 형태소 계산을 하면 이때는 계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가시다는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가다 사이에 시가 들어온 거고요. 이것은 계다 사이에 시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우연히 시라는 글자가 같을 뿐이지 계시다, 계시고 계시는 거지 계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를 분리하여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따져보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체 높임과 관련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쓰이는 경우에 주체 높임의 이야기가 지금 되겠는데요. 잡수시다라고 하는 것은 잡수다의 잡수시다가 된 깨서 잡수시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주무시다라는 것은 누구께서 주무다 지금 이런 말이야. 결론적으로 잡수시다도 잘 생각을 해보면 잡수다에서의 높임말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의하면 이것은 시에서의 생략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기본형을 잡수시다로 줘요. 그냥 기본형을. 이것도 뭐하고 똑같다는 거네. 계시다와 똑같은 것으로 지금 준 거네. 보니까 이 시가 나중에 붙은 것이 아니라 높임말이에요. 잡수시다라는 걸 사전을 찾으면 잡수다의 높임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그냥 통째로 등재된 단어입니다. 자, 주무시다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다, 주무시고, 주무시니. 잡수시다, 잡수시고, 잡수시니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 기억 같은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원래는 잡수시다라는 하나의 기본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전을 통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서 주무시다까지 결국 조건은 똑같은 두 가지의 1번, 즉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모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체 높임, 누구께서 모시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모시다, 할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거라서 얘는 객체 높임의 특정 어휘. 객체 높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높임법에 대한 이론 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휘,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대리다, 모시다. 이거는 대리다를 높인 말인데 다시 한번 객체라는 것이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즉 깨서라는 주어와 오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가다, 누구를 데리고 가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라서 이것은 객체 높임이므로 디귿은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수시다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다른 경우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누구께서 뭐를 수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이를 수시다처럼 단어 자체가 수시다인 거죠. 수에 시다가 붙은 높임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는 것은 이를 수시다, 이쑤시개로 수시는 것처럼 얘는 원래 높임의 의미가 없이 역시 우연히 그러니까 시라는 글자가 4개 모두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차이는 기억 니은은 이것은 서나말어미 시가 아니라 주체 높임에 쓰이는 어떤 단어예요. 잡수시다의 시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것은 잡수시다 자체가 기본형이고요. 주무시다도 주무시다 자체가 기본형. 계시다도 계시다 자체가 기본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시가 서나말어미가 아닌 것을 묻고 있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높임법과 관련된 특정 어휘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문장 성분이 나머지 넷과 다르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한 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중복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주목보서, 관영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성분 중에 찾으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주어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제 1, 2, 3, 4의 공통적인 것이 일단은 주어의 느낌이 나는 그런 문장일 수 있어요. 즉 에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부사격 조사인 에서가 있긴 하지만 이가로 바꿀 수 있으면 얘가 주격이 되는 에서가 있어요. 다시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에서는 처소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이에요. 즉 집에서 공부했다, 학교에서 놀았다 이런 것들이 에서가 처소, 즉 장소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 조사이며 부사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로 앞에 집합명사, 정부, 나라, 회사 이런 게 나와서 주체로 쓰일 때 그럴 때는 주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가로 바꿀 수 있으면 주어, 이가로 바꿀 수 있으면 주어, 알겠죠? 따라서 정부가 그 계획을 단행한 겁니다. 주격 조사이므로 결국 성분도 주어가 되겠죠. 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그럼 학교에서 우승했다는 게 뭐예요? 학교가 우승한 거죠. 물론 학교의 구성원을 집합명사로 쓰인 거예요. 대유적으로 학교가 우승한 거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1등 했어요. 회사가 1등 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에서가 주격조사, 바로 이가의 의미로 쓰일 때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은는 도만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격조사로 바꿔서 내가 부르는 이름이 중요하다. 주어네요. 됐죠? 자, 3번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의는 원래는 관형격이에요.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우리의 소원 이런 것처럼. 그러나 지금 문제에서 의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상 성분이라는 것은 다시 해석을 하라는 거고, 해석을 했더니 내가 살던 고향은 그런 이야기죠. 내가 살던 고향, 알겠죠? 나의 살던, 사실 이건 약간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로도 알려져 있듯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들어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내가 살던 고향은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군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기출로 나온 바가 있는 문제인데요. 내가 살던이 됩니다. 자, 반면 이제 4번은 나는 과일을 잘 먹고 과자를 잘 먹는다. 먹다가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 앞에 목적어, 타동사 앞에 목적어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1, 2, 3번은 주어, 그리고 4번은 목적어가 되어서 다음 중 성분이 다른 하나, 특히 의미상을 붙였기 때문에 3번이 주어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의는 관형격, 즉 관형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이었고요. 자, 조사의 쓰임이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겹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바로 역시 에서가 들어가면 제가 둘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처소, 장소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 조사이며 부사어가 되고, 주체가 돼서 이가로 바꿀 수 있으면 주격 조사이며 주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사왔죠.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가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처소네, 처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고요. 자, 그러나 여기는 주격 조사로 나온 건 아니야. 아까처럼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어. 이런 거는 주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4번은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에서, 즉 이것은 이것보다 그런 말이겠죠. 이것보다 어찌 더 나쁠 수 있겠어요. 이에서, 이것보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부사격은 부사격이지만 이제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네요. 비교 부사격 조사겠죠? 그러니까 처소와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죠. 넓게는 같은 부사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쓰임이 다른 것을 물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서는 그러면 총 세 가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특이한 주격 이가로 바꿀 수 있는, 여기 이제 이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격은 아니고요. 같은 부사격 중에서도 처소 부사격도 있고요. 비교 부사격도 있다. 비교 부사격이 되기 위해서는 A보다 B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보다 뭐, 저것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교하는 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때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4번이었고요. 자,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국어와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세 가지, 개통상 알타이어죠. 문자상 표문자, 그리고 형태상 교차거 첨가어, 이건 제가 분명히 강조했고요. 자, 이제 아닌 것인데요. 정답 2번을 보면 접속사가 발달했다라고 했지만 우리 국어에는 접속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어에는 접속사가 없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품사 자체로서는 우리는 접속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다른 거죠? 영어와는 다른 거죠. 영어는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and, but, or라고 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국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냥 그리고 하나만, 그러나 하나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국어에서는 이것은 접속 부사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말로 하려면 접속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접속어. 품사는 부사고요. 그러나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은 접속사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는 접속사라는 것은 아예 품사 자체로 공식 명칭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뭐 그리고를 사람들이 그냥 접속사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는 접속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국어에 없는 거 있잖아요. 관사 없다. 전치사 없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어는 접속사도 없는 거예요. 자, 보면 경어법, 높임법이 발달했다. 그럼요. 오늘 또 이미 세 가지 주체상대 객체도 이야기했지만 산업공상의 신분제도에 의해서 경어법이 발달된 거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기억하시죠? 조사 어미가 발달한 걸 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교차거 또는 첨가.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교차거의 치읓도 외우시고요. 첨가어의 치읓도 외웁시다. 같이. 교차거, 첨가어라는 게 뭐라고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 계산할 때 우리 분명히 했습니다. 자, 아까도 성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주어가 쉽게 생략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요. 경우에 따라 목적어도 생략될 수 있어요. 다만 서술어는 쉽게 생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서술어는 그래도 쉽게 생략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너는 어디를 가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 어디가 아니면 너 밥을 먹었니 이렇게 안 하고 먹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주어는 가장 많이 생략되고요. 목적어는 또 경우에 따라 있어야 돼요. 밥을 먹었니 어디를 가니 어디에 가니 이렇게 할 때면 부사어지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말에는 필요하되 꼭 있어야 할 것은 서술어. 그렇죠? 서술어로 문장의 기준을 판단하고 주어나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되기 쉽다. 이런 정도로는 일치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나왔어요. 이제 형태소, 의존 형태소다라고 했을 때 뭐와 함께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립. 자립의 반대는 의존. 다시 말로 합시다. 실질의 반대는 형식. 형식의 반대는 실질. 자립의 반대는 의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 중에서 의존 형태소를 총 4가지라고 저는 설명하기도 해요. 4대 의존 형태소. 물론 우리는 3대 형식 형태소를 했어요. 조사, 접사, 어미 말이죠. 조사, 접사, 어미. 거기에 하나 더 어간을 더했어요.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이다 그랬고요.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 거기에 3대 형식 형태소 또는 3대 문법 형태소 플러스 어간을 더한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찾읍시다. 조사를 먼저 찾았더니 에게와 는이라는 것이 각각의 조사예요. 에게는이라는 조사는 없습니다. 우리 국어에. 에게 따로 는 따로. 특히 는을 기억하신다면 은는 도만이라는 게 입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은는 도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만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조사 뒤에 또 조사가 붙은 거예요. 참고로 에게서 그러면 그건 조사가 하나예요. 에게서. 너에게서 그러면 에게서라는 건 아예 부사격 조사고요. 에게는은 에게 뒤에 보조사 는이 왔다고 해서 보조사 는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은는 도만. 물론 은는 도만부터 조차까지 마저 커녕 요와 같은 다양한 보조사들이 있지만 에게 따로 는 따로입니다. 자, 또 조사 찾았더니 의 조사 맞죠? 독도를 조사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지키다의 어간과 어미가 모두 있기 때문에 어간도 의존이죠. 어미도 의존이 됩니다. 역시 이 가에서의 조사 계속했고요. 채연대의 조사. 어간어미 있으니까 간도 의존, 미도 의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의 개수가 분명히 많았지만 이 중에서 의존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9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신경 써야 될 것, 조사, 접사, 어미인데 여기는 접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미를 정확하게 찾고 어간까지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지웠으니까 잔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존 형태소라고요? 4대 의존 형태소. 만약에 형식 형태소라면 3대 형식 형태소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해 주세요.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플러스 어간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간.
자, 여러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중에 어간어미를 나눠야 되는 게 지킬에서의 지키다 하나, 리을 하나, 요거는 하나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다는 it과 다 이렇게 나누었겠죠. 자, 의존 형태소였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제 성격이 다른 하나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역시 의문의 변동은 크게는 물론 5가지, 도치를 포함하면 5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4가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하는 이제 4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 4가지를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체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현상 이런 정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5가지 교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물론 이제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탈락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첨가는 니은 첨가, 그리고 반모음의 이 첨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발음에서 일부 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것들을 보다 보니까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티읒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가 먼저 일어났다가 끝물로 비음화가 된 거죠. 이때 만약 비음화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을 만나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음 체계, 의문론 중에 자음 체계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비음, 니은, 미음, 이응, 니은으로 변했잖아요. 비음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앞문도 원래는 피읍이었지만 피읍이 바로 미음으로 간 건 아니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대표음이 됐다가 미음으로 갔네. 자,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면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뀐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원래 제가 많이 강조하던 나라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중에 리을을 뺀 3개가 비음인 콧소리, 니은, 미음, 이응이 되겠습니다. 비음화 2개가 같아요. 자, 4번으로 가도 먹느니 먹는으로 간 것이 기억은 이응으로 바로 간 거네요. 그래서 역시 이응으로 변한 비음화까지 결론적으로 비음화가 모두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정답 3번을 보면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치읓이 디귿으로만 바뀐 음절의 끝소리, 티읒이 디귿으로 바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이 된 소리 발음이 난 거잖아요. 된 소리, 되기 현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이 자체만 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된 소리 되기 현상. 사실 유일하게 된 소리 되기 현상이라는 것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와 비교해서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음절의 끝소리가 과정으로 보면은 티읕에서 디귿으로 가고 피읍에서 비읍으로 왔기 때문에 1, 2, 3번은 음절의 끝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답은 또 4번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음화, 최종적인 결과의 비음화가 1, 2, 4번이 되었고 한 번 더 3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된 소리 되기 현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답을 3번으로 주었습니다. 자, 12번에 항상 문제를 끝나고 나면 타이틀, 어디 부분이 내가 약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의문의 변동 부분 찾아야 되겠구나. 혹시 높임법이 부족하면 높임법 부분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단어의 활용으로 맞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단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법을 포함하여서 즉 여러 개의 지금 어떤 단어의 쓰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일단 맞는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즉 실시하는 국토순례단에 나도 끼어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지금 형태상으로 나와 있는 기본형은 끼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뜻풀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끼이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끼이다의 준말이라는 것은 끼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도 맞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끼어가기로 했다 이래도 맞아요. 이거는 둘 다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의미상으로 보더라도 끼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섞이다, 섞여서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섞이다라는 뜻일 때에는 끼이다에 끼어도 되고요. 끼이다에 끼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끼어들기라는 게 있죠. 끼어들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끼어들기냐 끼어들기냐 아니면 끼어들다냐 끼어들다냐 이렇게 할 때 살짝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오직 끼어들다만 맞고 끼어들다, 끼어들기라는 거는 틀려요.
사전에는 이미 끼어들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차가 옆 차선에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명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끼어들기여야만 하고요. 반면 지금 뜻은 다르다고 했어요. 나도 섞여서 가기로 했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끼어가기로 한 것도 되고 끼어가기로 해도 맞습니다.